이미 미국에서는 예. 이력서에 이게 써 있습니다. 네가 회사에 들어와서 할 일이 AI가 못한다는 걸 기술해봐. 원래 텔레마케터가 하던 일들 아니면 전화로 그 여행 상품은요 설명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점점 일자리 잃죠. 그렇죠. 네. 가야 될 길과 일자리의 숫자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AI가 서울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AI가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의 허브는 부울경이 아니에요. 네. GDP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네네. 몇 년 지난 뒤에 AI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전 자동화 공장이 생겼을 때 네. 과연 그 공장 인근에 지금처럼 5천만 만 명씩 근로자들 출퇴근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 현장 단위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가격 경쟁력, 원가 우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AI를 빨리 차용하는 걸 지금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G2P를 지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우리나라만 쓰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의 장점이다. 우리 단점이에요. 한국어 우리말 예. 하고 그다음에 아까 AI 얘기가 네. 잠깐 나왔었는데 AI에 지금 현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AI를 하던 기업인들을 또 정부에 많이 모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하면 됩니까? 예,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인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냥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가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장을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미 산업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기업에 계시면서 또 관련 분야의 전문성까지 겸비한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분께는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관장들 인선도 들어가야 될 텐데 네. AI 모르면 기관장 되기도 어려운 시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국가의 체질을 AI로 전환하려는 그런 아주 큰 흐름을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가야 될 AI는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뭐 써버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이게 일단 저는 진짜 다급해진 게 제조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 AI요? 예, 원래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가 있으면 집토끼 안 지키고 산토끼만 잡다가 본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챗 GPT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AI로 새로운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 현장 단위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가격 경쟁력, 원가 우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네. 우리의 원래 터줏대감에 해당되는 반도체, 백색 가전, 그다음에 석유화학 분야 이런 데서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빠르게 이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를 빨리 차용하는 걸 지금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G2P를 지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산토끼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미래 신산업들,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밖에 뭐 챗GPT 같은 이런 이런 분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우리나라만 쓰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의 장점이다. 우리 단점이에요. 한국어 우리말. 예. 예.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장점을 활용해서 약간 우리가 진입장벽이 생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가는 모습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순서를 저는 그래서 기존 산업 지키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신규 산업으로 AI 활용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기존 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강력한 제조업들을 AI와 접목을 시켜서 네. 좀 무인화,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 쪽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만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어라는
묘한 하여튼 장벽이 하나 있으니까 네. 요 장벽을 잘 활용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미국, 중국이 막 앞서가고 네. 있는 그런 대규모 뭐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리려는 게 이게 그렇다면 먼저 하고 그 다음 거는 한 2, 3년 뒤에 해도 되느냐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차가 굉장히 바듯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못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우리가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예. 이걸 왜 간절히 지금 하자고 난리들이 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릴 방법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의미 있게 법인격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규모감 있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요. 네. 폐업하기 전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코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예.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제가 무인화 공장도 얘기했잖아요. 예. 아유, 인건비 제로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대료도 아유, 장사 안 되면 지점, 점포 좀 몇 개 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폐업 전까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당연히 세금이겠죠. 네.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서버 이용료입니다.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JTBC 두 분도 결제하고 네. 뭐 품위 올리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출장비도 내고. 예. 그거 예전처럼 종이로 수기 결제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서버가 있어야 사내 결제 프로세스가 있고 네. 그걸로 DB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 수많은 앱도 있고 수많은 컨텐츠 DB 관리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네. 그거 관리하려면 기본 뒷단에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자, 그런데 JTBC는 어느 회사 서버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나름대로 규모감 있는 회사들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앱을 관리하거나 자재나 DB 관리하거나 사내 결제를 받으려고 다 이걸 서버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이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회사 어디 거 쓰십니까? 저 아마존이요. 저 MS요. 회사 명칭은 다 다르지만 결국 다 어느 회사다? 미국 회사죠. 네. 즉 달리 말하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법인격들이 매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준 조세 아닌 조세를 매달 내고 있는 이윤료를 거예요. 납부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미국은 야 이게 얼마의 수익이겠어요. 음. 그러니 전 세계 시총의 1등부터 10등 안에 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네, 네. 야 이거를 더 레이어를 두텁게 하겠네, 더 넓혀야겠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략 전술이. 네. 그런데 코로나 때 뵀더니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 우리 개인이 이제 미국에 또 매달 준 조세 같은 걸 내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어요? 넷플릭스요? 유튜브 프리미엄. OTT죠. 네. 유튜브도 OTT니까요. 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는 OTT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재밌는 거 맞아요. OTT에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JTBC가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네. 오징어 게임 OTT에만 있고 네. 흑백요리사도 OTT에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 오세요? 한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린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여기까지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AI 이젠 모든 회사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다 AI 기반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저도 여름휴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름휴가 어디 갈지 기존에는 까지, 네. 하나투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대충 상품 사고 했는데 노랑풍선. 네, 뭐 아니면 노랑풍선이든 뭐 모두 투어든 다 얘기를 하면 네. 그런데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여행 회사도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나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산이 얼마고 3박 4일 정도고 네.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비행기 시간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바닷가 아. 근처였으면 좋겠어 하고 엔터 네. 치면 맞아. 쭉 뽑아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여행 우리나라 무슨 투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 AI 개발할 것 같으세요? 그런 돈도 없고요. 네. 인재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 그렇게 개발하지 말도록 지금 미국의 빅테크 그 회사들이 서비스를 다 해주죠. 서비스를 네. 연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매달 또 돈을 돈 또 내라는 세이브가 거죠. 되고. 아. 그럼 우리 엔드 유저들은 이미 그 쾌적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한 회사만 선도적으로 AI 기반 여행 상품 추천하는 거 하고 말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여행업 다 바뀔 거고 그렇겠죠. 쇼핑몰 다 바뀔 거고 네. 또 하나의 레이어가 생기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긴 부가가치 중에 일정 부분을 또 무슨 건물주처럼 계속 그 미국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버린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걸 무조건 우리나라 AI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의욕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요게 그래도 좀 그림이 좀 보이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려면 뭐 한두 달 갖고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안 되죠.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그 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몇 년이나 걸리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정부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AI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AI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저같이 산업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일자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자동화가 기반이 되면 원래 텔레마케터가 하던 일들 아니면 전화로 그 여행 상품은요 설명해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점점 일자리 잃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내수가 살 텐데 가야 될 길과 일자리의 숫자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AI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 생기잖아요. 새로운 일자리 생기겠죠. 네. 근데 그 일자리는 내가 평생 해왔던 업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 일자리가 내 일자리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뭐 전 저분들 지금 다 산재 수준의 고민들 하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산업혁명 때 아니면 뭐 정보화 혁명 때 결국 다른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 일자리는 결코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AI는 저는 진짜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처럼 그냥 산업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AI는 정말 현재 일자리 중에 한 7-80% 이상은 가져갈 것 같아요. AI 로봇 결합이 이제 곧 될 텐데. 이미 미국에서는 예. 이력서에 이게 써 있습니다. 네가 회사에 들어와서 할 일이 AI가 못한다는 걸 기술해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럴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인사 그 사람 뽑는 너는 뭐 대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잘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늦출 수 당연히 없고 네.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도 역시 고민이 그만큼 또 많이 따라오고 네. 있다. 네, 아트를 해야겠다. 아트를. 아트요. 아트도 AI가 근데 기가 막히게 해버리잖아요. 할 게 없죠.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국부를 늘려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국부요. 네. 어떻게 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기름 파는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꼭 반드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AI를 살리고 뭔가 개발한 다음에 전 일자리 국민의 고민을- 아이돌아 어떨까요? 아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 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상정합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민주당이 했던 안 그대로 거의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바뀌는 거 없이 상법 개정안. 네, 특별한 바뀐 네.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바뀌면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뭐 주주의 권익을 좀 더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그 대주주들의 뭐 이른바 횡포랄까 아니면 그들이 그들만 누렸던 어떤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될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로 다 된 건 아니고 이게 첫 단추인데 네. 굉장히 큰 첫 단추라고 하고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견실한 경영 활동에 그때 줄 소송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송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경영 활동에 지장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거기에 손을 못 들어드리겠는 게 한 번이라도 주주들을 위해서 친화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좀 뭔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겠지만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제는 좀 경영 활동할 때 네. 일반 주주들도 많이 배려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야, AI 뭐 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댓글 쓰는 것도 AI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 시대가 오지 않기를 네. 네, 바라면서 오늘 박정현 교수님과는 이 정도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고요. 박정현 교수님은 혹시 그 집에 정수기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예, 있어요? 광고 시간이군요. 인터넷 연결도 하셨을까? 예, 당연히 했습니다.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핸드폰은 바꿀 때가 슬슬 돼가는. 아이고 아,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바꾸시. 케이스가 근데 너무 귀여우시네요. 뭐죠? 아, 그래요? 뒷면? 케이스. 네. 아, 전자계산기예요?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를 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습니다. 네. 자, 저기 한 98년쯤 PCS 약간 디자인인 것 같은데. 네, 아. 맞습니다. 예, 자, 옛날에 벽- 벽돌폰. 뽑아 쓰는 예, 거. 처음 점점 나왔을 때. 옛날이 그리워요. 그래요?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가죠. 네. 네. 자,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휴대폰 구매하시면 50만 원의 혜택, 그리고 인터넷 교체 시 48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30만 원 이런 지원금들을 싹 다 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다 합치면 최대 128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타사보다 지원금이 혹시 적다면 차액의 150% 보장까지 해주는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 아저씨가 늘 함께합니다. 1670-2571번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바로 인터넷 비교원 연결 친절한 상담원분들과 연결이 되고요. 혜택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우리 박정현 교수님도 핸드폰은 알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 바로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경제설전 마무리하고 언제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무리만 일으킨 방송을 하고 가서 성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진짜 저희 댓글들이 네. 아주 흥미롭네요. 그 다음 주에는 이광수 불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광수형님 저희 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아, 방송님도 그래요? 한번 저희가 모셔볼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한 수업 듣고 광수형한테 한 수업 듣고. 아 근데 그러면 네, 접촉성 카오스. 붕괴가 올 것 같아요. 이 뭔가 아유 어느 학자나 어느 투자하는 사람이 다 맞춥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형님이 지난 몇 년간 네. 부동산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 대체로 이제 좀 하락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하셨던 분이라 그 말 듣고 따라했다 이제 화난 분들이 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근데 또 지금 많이 불러달라고도 하시니까 아, 그래요? 네, 한번 광수형은 모셔보겠습니다. 광수형대로 욕 먹고 저도 저대로 욕 먹고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어떻게든 욕은 먹는 네,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또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물론 계산은 또 우리 최은경 부장님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